실력에 에너지를 드릴게요. 해에너지 김청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오늘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만 보면 질량이라는 것이 보존되나 보다, 법칙인 걸 보니까 예외는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혼동하기 쉬울 것 같은 예를 들면서 이런데도 정말 질량이 보존되는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비커를 준비했고요. 그 비커에 지금 질산은을 2방울 떨어뜨렸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비커 하나를 준비하고요. 그 비커에는 염화 나트륨을 2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비커를 커다란 비커에 넣어서 섞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질산은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염화 나트륨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던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염화은이라는 흰색 앙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 앙금을 보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불투명한 고체가 생겼네? 질량이 무거워졌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선생님이랑요, 좀 하나하나 뜯어서 보려고 해요. 자, 반응식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질산은과 염화 나트륨이 더해져서 지금 맞아요. 염화은과 질산 나트륨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염화은이 앙금이 되겠죠. 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건 반응이 진행될 때 정말 질량이 보존되나? 라는 것이 궁금한 거니까 저울을 가져다가요. 반응물의 총 질량을 재보도록 할게요. 반응물이 누군가요? 좋아요. 질산은이 되겠죠? 그리고 염화나트륨. 이 4개의 입자를 다 더한 질량일 거예요. 그 다음 생성물은요. 여전히 똑같이 저울을 가져다가요. 염화은, 앙금과 질산, 나트륨을 측정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언뜻 보기에도요. 질량이 어떨 것 같은가요? 맞아요. 당연히 지금 같은 4개의 입자의 질량을 재고 있기 때문에 질량은 같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불투명한 고체에 앙금이 생성될지라도 바로 질량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보존됩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 같이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반응물의 총 질량과 그리고 생성물의 총 질량이 항상 일정합니다, 같습니다 라는 것이 질량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질량 보존 법칙 도대체 왜 성립하는 건가요? 너무 중요하죠. 바로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원자의 배열만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배열이 달라 다른 분자, 다른 물질이 생성될 수는 있지만 원자의 종류 개수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질량이라는 것은 일정한 겁니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그네슘을 준비했고요. 염산수용액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그네슘을 염산에 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그네슘은 녹아 들어가고요. 즉, 이온이 되고요.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고 수소 이온은 수소 기체가 되어서 발생해 버립니다. 만약 열린 공간, 뭔가 제약이 없는 공간이었다면요. 이 수소 기체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날아가고 없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실험으로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면 질량이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줄어드는 것처럼 측정이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저울에 놓고 반응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반응을 일으키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 수소 기체의 질량만큼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그 질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생성물인 수소 기체의 질량을 고려해 준다면 질량은 보존된 것이다. 우리가 날아가서 측정하지 못한 것뿐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요, 반응물의 총 질량,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라는 거 잘 이해해두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 해에너지 김청희였습니다.